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재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요. 신지혜 전 국민의힘 새시대위 부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 발언들 중에서 녹취에서 나온 특히 이제 미투 폄하 발언, 안희정 편에 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동의하세요?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적 통화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사적 통화라고 했을 때는 뭐 할 말 못할 말이 없죠. 뭐 누구나 친한 사이에서는 정말 뭐 나라님도 욕한다는 게 안 계실 때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개된 이상 거기에 대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사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재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사실 이건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이분들의 생각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미투로 이렇게 성추행이나 뭐 성폭행을 당해도 돈만 주면은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돈 주면은 모든 잘못이 정상화된다. 이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이걸 꼭 여성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돈 주면은 범죄도 정당화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분들의 생각 자체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투 관련해서는 오늘 외국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한국의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현 대변인.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죠. 이재명 후보의 욕설 담긴 그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사적 통화였고 또 이게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유출되고 있던 그런 파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것도 과거의 한 부분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녹음 파일, 김건희 씨의 뭐 7시간,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와의 뭐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여기가 지금 심지어 정책 발굴단인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정치를 왜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네거티브에서 좀 빠져나와서 진짜 정책 토론으로 좀 빨리 전환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여기에 뭐 길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말씀대로 바로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야 후보의 의료 분야 주요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한 비판, 비과학적이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비판 계속 해왔고요. 특히 실내와 또 환기가 잘 되는 곳 방역 패스 이거 없어야 된다 강조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김재섭 위원님? 이러한 방역 패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방역 패스 전체가 다 폐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유연하게. 우리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 보건당국 담당자가 방역 패스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굉장히 그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었죠. 전 국민이 사실 방역 패스 국가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다들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담당자는 방역 패스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방역 패스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그러니까 거의 폐지 가까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무조건 완전 폐지는 후보의 입장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절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신력 있는 지금 수단은 사실 방역 패스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방역 패스를 통해서 이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가게에서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지금처럼 일괄적이고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또 강압적인 방식의 방역 패스는 당연히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방역 패스 관련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저도 어느 정도 유연한 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님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임산부도 그렇고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의 분들도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일괄되게 적용하는 건 아닌데 다만 정치가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나서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예. 야당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방역 패스를 좀 정치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안 없이 방역 패스를 없애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오히려 뭐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준비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네. 방역 패스는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하도록 정치가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문가 영역이고 반드시 그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래도 정치가 뭔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특히 김재섭 의원님 대안이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민간 의료 자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 체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좋은 자원들이나 좋은 장비에 대한 투자들이 이 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민간 의료 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어떤 방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잘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이 예. 굉장히 뭐 우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각 병원에서 이런 말하자면 시설을 만드는데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거든요. 여기서는 대응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남은 자원들 그냥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막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그냥 방치시켜 놓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병상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K 방역을 자랑하는 동안 실제로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들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 K 방역의 함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민간 의료 병원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하고 예. 만성적으로 겪고 있던 저수가 문제, 예. 수가 체계를 개혁한다.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예, 최준 대변인 이런 윤석열 후보의 두 가지 민간 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수가 개선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네. 돈 보상 수가로만 해결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동시에 의료 인력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 심각하죠. 네, 지금 뭐 방역뿐만 아니라 음악 병실뿐만 아니라 뭐 응급실, 뭐 분만실 다 의료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의료 인력도 확충하고 네. 또 동시에 이제 병상도 확충하는 식으로 의료 체계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그 종교단체에 막 들어가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강화하게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과천에서 그렇죠. 예, 그랬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리만큼은 정말로 이번만큼은 정말 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위기 네. 상황이니까 네. 이때는 정부에서 그 행정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런 실행력,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서 동의 합의 같은 방향으로의 공감이 이루어져서 무척 반갑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민간 의료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는 지원책 나오기 바라고요. 또 수가 개선도 오랜 숙제인데 두 후보 모두 같은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되겠네요. 수가 개혁도 이재명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네, 저 찬성하는 입장인데 동시에 네. 인력까지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인력 생각합니다. 확충도요? 의료 인력. 네. 의료 인력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의료 인력, 그러니까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음압병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이런 곳에서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지방 의료에다 뭐 공공 의료 시설을 만들고 이제 하는 방향들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공공 의대를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약간 공공자가 들어가는 의료 기관들을 확충하는 방식인 건데 제 생각엔 수가 체계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선포가 없이는 사실 다 변죽을 울리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뭐 신생아실이라든지 뭐 외과 병동 등등 결국 다 우리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수가가 너무 낮다는 문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는 계속 손해를 봐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계속 지금 의료계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냈었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계속 뭐 지방에 뭐 공공 어떤 의료기관을 만들지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가 체계 개혁을 약속을 하신 거라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동의한다고 하시니까요. 네. 실천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김재섭 위원께 짚어야 될 것은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의료인들에게 접했거든요. 수사에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은 그러니까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를 뭐 거부하진 않는다. 다만 이것을 뭐 공공의대 형식이나 내지는 뭐 지방 배정이나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배치하는 그러니까 인력들을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의료계 또 입장인 것 같고요. 공적 개입이 너무 확대되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의사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의료 인력이라고 하면 간호사들을 포함하는 개념일 텐데 그렇죠.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저수가 때문에 정말 급여 체계가 낮고 업무 강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는 많아도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부족은 사실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이 비롯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이 부족하다 이것은 동의를 하시고 구조적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논의를 다음 기회에 또 하죠. 또 하나 지금 의료 관련된 정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포함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금도 상당히 열악한데 탈모 치료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또 하나는 탈모보다 더 중증의 질환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은 필요하신 게 뭔지 경청하는 것도 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필요하신 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 삶의 질과 그 요구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안 했으니까 계속 안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데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확대하지만 이 약가도 동시에 인하를 해야 되고 또 급여 기준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책에서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를 지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본인 부담금을 완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국가 예산이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그 규정보다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매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만큼 20%가 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정만큼만 지원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은 굉장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화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 여기에 뭐 탈모뿐만 아니라 뭐 난임 부부의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이번에 HPV 백신을 남자 청소년까지 무료로 접종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도 건강보험이 좀 재정이 건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요. 김재섭 위원도 윤석열 후보의 좀 의료 공약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소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공약하셨죠? 네. 어떻게? 저는 이거 정말 찬성합니다. 사실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당뇨 자체도 큰 문제지만 당뇨를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사실 굉장히 큰 이 말하자면 건강상의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런 혈당 체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합병증을 막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신체 완전성이라는 면에서도 이건 100% 들어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뇨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설립 목적에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네. 모발 공약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발은 사실 제가 탈모인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이거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신체 완전성, 뭐 누구의 어떤 완전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말 건강, 네. 그다음에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저는 굉장히 잘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모인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탈모인들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죄송하지만은 네. 어떻습니까, 최지연 대변인?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네. 다만 이 성인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기가 그 기계 말고도 소모되는 같은 부품들이 있는데 예. 혈당 측정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정도로 하면 그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모 재료는 한 5배 정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 환자 단체에서는 이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왜 뺐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네. 하려면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뭐 네. 무슨 도움이 이렇게 되겠냐라는 다 생각도 들고. 헛된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게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챙겨야 되잖아요.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네. 케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너무 고비용 구조로 갔고 그나마도 있는 적립금도 조만간에 다 떨어진다는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기재부에서 사실 20% 줘야 되는데 한 14% 정도만 계속 지급했던 것도 맞지만은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무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보험 자체를 MRI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고급 병상 이런 것들 다 지금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 철폐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근본적인 네. 개혁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 재정 네. 개혁은 뭐 어쨌든 방법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오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얘기 나누고요. 여의도 정책발굴단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